자, 6월 23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큰 이벤트가 있었죠. 6월 23일 새벽 3시 제롬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점을 전후로 이렇게 큰 하락이 와줬고, 하지만 이제 증언이 시작이 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덕분에 비트코인은 그 전에 불안 심리로 28K, 제가 이야기를 저번에 드렸습니다. 28K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28K까지 정확하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보나치 그래프, 피보나치 되돌림에 지금 가장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닿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믿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는 37K에서 한번 사고, 그리고 32K, 그리고 28K. 저는 이렇게 계속 산다고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8K 여기 반등을 치고 지금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한숨 우리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자세한 거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추가 차트는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제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선제적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을 하더라도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시장의 투자에 지금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일정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다. 인플레이션은 겪어야 할 일이고, 그러고 나서는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이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 전체를 평균으로 놨을 때 이야기인데, 그 상승의 대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가 아닌 자동차, 항공권, 숙박비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 물가 안에 여러 가지 물가가 있겠죠. 뭐 자동차, 유류, 뭐 항공, 뭐 숙박 위에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뭐 식자재 값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승을 가장 크게 만든 이유가 자동차, 항공권, 숙박비 등등 이런 것에서 나왔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치를 웃더라도 용인하기로 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간중간 발표를 할 건데,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치를 웃더라도 용인하기로 했다라는 굉장히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1970년, 8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것이 슈퍼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뭐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연준이 공개한, 이때 우리 이번에 또 하락이 많이 왔었죠. FOMC 이제 회의 끝나고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가 생겼는 게,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금리 인상 전망 시기는 빠른 23년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빠른. 하지만 이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죠. 지금 하도 퍼드에 지금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fear 단계이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를 이렇게 점도표 나오니까 23년으로 나타냈지만 그게 금리 인상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어제 내용들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내리면은 항상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지금 비트코인 뭐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의 창업자이자 소설 애널리스트 톰 리가 비트코인이 연말에는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는 21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퀀텀 이코노믹스의 마티 그리스펀, 바닥을 친다면 시장이 준비됐을 때 다시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장기적으로 여전히 낙관한다. 25,000달러가 다음 큰 지지선이 될 것이고 덜 행복하지만 불안하지는 않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24,000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붕괴될 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적기다. 쉽게 말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사겠다라는 거. 네, 다른 또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하면 다시 매입에 나설 것. 쉽게 말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시장이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떨어졌을 때 살려고 기다리는, 저점을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뭐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뭐 휴지 조각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진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 하락 오니까 참 그래요. 상승장일 때는 정말 뭐 수익 많이 내고, 뭐 정말 우리 그때 뭐 하루에, 그때 뭐 휴먼스케이프 이런 거 한 80%도 하루에 수익 내고 했었죠, 저희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좋아가지고 이제 즐거워 하시는데, 막상 하락장 되면은 아니 수익 벌었던 거는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제가 그랬죠.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불장 정도는 이 부분이고, 최고 맥심은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최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고점, 여기가 진짜 최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부분, 왜냐면 이 부분에서도 상승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최고점이 찍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불장 오면서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불장 오면 또 신나게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웃긴 거는 하락이 오잖아요. 제가 말했던 구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뭐 끝났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리딩 영상을 만약 보시면 하루하루 제가 리딩 영상 드리는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회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특히 무료방에 있는 회원분들은 자꾸 뭐 끝이 나고 뭐 사람들 지금 멘탈 잡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을까요? 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15년도에도 있었고, 그리고 14년도에도 이거 합치면 굉장히 큰 폭이죠. 그리고 13년도도 있었고, 그리고 18년도 볼까요? 25%, 조금 상승하나 싶더니 마이너스 32%, 여기도 36%, 여기는 몇 개월 간이죠? 3, 4, 5,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하락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비트코인은 수십 번이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 기다리라고 했던 부분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끝났다, 뭐 이제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때까지의 가격들 여러분들이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보시면 자, 비트코인 가격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또 내려왔을 때 사람들 또 뭐 난리 났었죠.
또 오르고 내리고 또 이렇게 올랐고 지금 이렇게 조금 내리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서야 또 다시 이제 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던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 매도하시는 그 방식이에요. 그냥 딱 이야기 들으면은 고점에 사서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판다. 누가 그럴까? 어떤 멍청이가 그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멘탈 못 잡으면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전에도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수십 번 했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여기도 3개월 하락을 연속으로 하고, 많을 때는 6개월까지도 연속으로, 여기도 3개월, 여기도 3개월, 여기도 4개월,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했죠. 영원히 내리고 영원히 오르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부분,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이 연말에 1억을 충분히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쳐주고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발 여기까지 갔을 때 안 오르면은 욕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지금 막상 당장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욕할 사람 필요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조금 끝까지 한번 멘탈을 좀 잡아보세요. 지금 해봤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해봤자 한 2달 하락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건 한 2달 정도인데, 이거를 못 견딜 거면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 이번에 강세화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하락을 했던 이유도 하나가 있었죠.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좀 있었을 때 지금 달러가 강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그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 내용은 전에 영상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 했죠.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로 금리 인상이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을 조금 용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은 이번에 반등을 조금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오늘 이번 기사는 굉장히 저희 쪽으로 좋은 기사 내용들이고, 앞으로 조금 시장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